아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이제 1년 만에 뵙는 건가요? 네, 1년 만에 뵙네요. 오늘의 만평에 관해서. 네. 근데 내가 계속 나와야 되나? 예,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인물이 훤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 됐고요. 길 건너편에 국밥 아주머니한테. 아, 그 순대국집 아줌마 이상해. 아니, 얼마나 팬인데 지금 빨리 자, 좋은 오늘 시간 갖도록 합시다. 만평. 네. 자, 최근 우리 단체에 소속된 그 쿠쿠와 아디다스 사건이 터졌어. 네, 쿠쿠다스 일명. 쿠쿠다스. 네, 아. 요 사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 참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참 씁쓸합니다.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안 변하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변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이 이게 참 빛의 속도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근데 인간은 참 안 변해. 네, 맞습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 요새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진짜. 머리를 정리를 해. 정리가 안 돼, 이씨.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약품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반대를 했어. 신기하죠. 왜? 인간이 죽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대. 왜? 인간은 안 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와닿네. 저도 나도 보고, 이 새끼 제법 좋은 말을 하네? 네, 이런 생각했어요. 하여튼 간에, 예. 그럼 사건 정리부터 좀 예. 해볼까요? 뭐 쿠쿠와 아디다스, 일명 쿠쿠다스, 이 사건은 사실 똑같습니다. 진짜 뭐 동호 반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 계약을 거절당했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팀 다. 두 브랜드 다. 가맹점주, 대리점주. 그러니까 여기는 가맹점주보단 대리점주란 말이 어울리겠네요. 이분들이 다 갱신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그냥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때가 왔는데 내가 싫어, 니들이. 계약서도 안 하고 싶어. 실제 국구 점주님이 여쭤봤대요. 본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계약서대로 한 건데요? 이랬다는 거야. 그 아디다스도 똑같습니다. 너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 2025년까지 기회를 줄 테니까 사업 정리하고 빠지세요. 자, 언뜻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정당해 보이는데. 정당해 보이죠. 뭐 계약서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 이면을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계약서 집행한 거는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본사의 입장인 거고, 이 사건의 본질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냥 거절 당한 거예요, 계약을.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인간이잖아. 아니, 수십 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내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생업을 잃는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걸 다른 말로 빗대서 얘기하면 조강지처야. 20년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필요 없어. 딴 여자가 더 좋아.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이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뭐 쿠쿠 사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가장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못하게 된다고 하면 막막하다. 그래요. 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기업은, 본사라고 말하는 기업은 그냥 계약서의 문구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 감정이 있는 동물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치고 생기절벽으로 몰아넣고 흡사 기분은 무슨 내가 조강지처였는데 버림당한 기분이고,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쿠쿠다스에서 이제 쿠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한겨레의 유선희 기자가 기사를 써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보이지만, 네, 그거를 그래서 링크를 해주세요. 링크를 해드릴게요. 근데 보면 그거잖아요. 사실 이 갱신 거절이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필수 과정이죠. 그냥 뭐 계약 갱신 거절도 사실 기가 막힌 사건이고, 그 와중에 계약 갱신 거절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냅두면 안 나을 것 같으니 거기다 직영점을 열어서, 쿠쿠의 경우 바로 가맹점 인근에다가, 대리점 인근에다가 직영점을 열어서 말려 죽이기, 흔히 한자로 고사시키는 작전을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베트남 때 그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미군들이 뭘 뿌렸죠? 고엽제를 뿌렸어요. 그 바로 고엽제 작전, 에이전트 오렌지 작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아. 내용의 본질은 똑같아. 너무 오래 했다. 그래서 나가달라.
근데 사실 그쪽에 숨은 이면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디다스 전조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쿠도 비슷한 본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업의 환경이 바뀌었죠. 그렇죠. 시장이 바뀌고. 그렇죠. 특히 코로나가 촉발한 거 뭐죠? 코로나가 온라인 모바일 그렇죠. 시대. 오프라인 시대에서 완전히 온라인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사업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본사에는 욕심이 생기지. 자, 온라인 사업을 하면 굳이 대리점을 안 거쳐도 돼. 그죠? 그렇죠. 그게 쿠쿠가 됐든 아디다스가 됐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내 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게 낫지. 대리점을 들렸다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훨씬 이익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아 근데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온라인 시장을 우리가 같이 상생하면서 키워보자. 그치. 라는 취지였는데 나중에 온라인이 장사가 잘 되니까 마음이 변한 거거든. 봐. 그러니까 그 본질은 다를 게 없다니까. 뭐냐? 가맹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 옛날에 얘기했잖아. 뭐야? 가맹 사업을 왜 해? 본사가 내 돈 들이기 싫으니까. 그죠?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야, 네가 네 돈 가지고 저기서 한번 해봐 장사. 그럼 어떻게 돼? 내 돈 퍼 부어서 본사가 주는 브랜드 가지고 제품 가지고 막 사업을 일궈서 잘 되면 뺏어가잖아요. 가맹 사업도. 대리점도 똑같아요. 지금 원래 대리점은 어차피 판로가 있어야 되고 지역에 사업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리점 그동안 유지가 했어. 자, 온라인 사업으로 넘어오니 대리점이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일단 판로가 그런 거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다이렉트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 창고에서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 전주님들이 본사한테 건의를 한 거죠. 그쵸. 2011년도에 야, 온라인 사업이 될 것 같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글로벌 본사라고 하더라고. 전주님들이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진짜 본사. 저쪽에 독일에 계신. 글로벌 본사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왜? 알잖아. 온라인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인 나라니까. 오히려 독일보다.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떨어졌던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무슨 온라인이야? 그랬는데 해보니까 매출의 15%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로벌 본사가 군침이 나는 거야. 특히 코로나 때 완전 시장이 바뀐 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시를 했대. 야, 50%까지 끌어올려 매출에 온라인 판매를. 대신에 점주들 다 꺼져.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가맹 사업 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신년 인사할 때 했잖아요, 그 얘기를. 가맹 사업은 소장농이다. 대리점도 소장농인 거야. 그 뭐야? 저 촉박한 땅이 황금 땅이 될지는 잘 모르는데 내 노력은 들이기 싫어. 우선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가 곡괭이 사고 네가 장비 다 사. 그리고 네 인력 들여서 해. 그리고 야, 나는 조금만 가져갈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소장농 할 수 있도록 줄게. 근데 이야 황금알이 나왔네. 아니 이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됐어. 그리고 막 수확물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무슨 몇 명 부리면 될 것 같거든. 왜 소정농한테 그걸 떼줘? 그러니까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비참하죠.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계약 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거기 피땀을 진짜 쏟아 부어서 심지어는 아디다스는 그 얘기까지 나왔다며. 아니 사업이 너무 잘 되니 자식한테도 물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사장님 대에서 끊어내십니까? 안정된 사업을 그 시원찮은 직장 다니지 말라 그러시고 자식들 끌어들이세요. 실제로 들어왔답니다. 자식들이 멀쩡한 직장을 관두고 교육도 받았다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교육. 세컨드 제너레이션. 야, 막 제목도 좋아. 뭐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자식들까지 끌어들였더니 이제 와서는 2025년까지 사업하시고 그만두셔. 여기서 더 비참한 게 뭐야? 이 사람들이 알토란처럼 키워난 진짜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본사가 뭐로 했다? 직영점 뺏어가는. 가져가고 장사 안 되는 매장 중에 골라서 가져. 그렇지. 숫자 노름한 거야. 내가 1개 가져갔는데 너희한테 5개 줄게, 10개 줄게. 근데 이 10개, 5개가 쭉정이야, 쭉정이. 아니 이렇게 까봤어 열매를.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주 실한 것들은 다 가져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이건 뭐? 이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쿠쿠도 마찬가지죠. 기껏 대리점 열심히 그때 해달라고 사정했었대. 초창기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서비스 하시고 진짜 그 동네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열심히 비비셔가지고 그 영어권을 읽어놨더니 본사가 야 이거
지금 밥솥 1위잖아, 쿠쿠가. 그쵸. 그러니까 원래 본사가 장사 안 되면 절대 가맹점주나 대리점 나가라는 소리 안 해. 대동소이한 거야. 이거 내가 하면 돈 많이 먹을 것 같거든. 밥솥 1위잖아. 우리나라 밥솥 1위죠. 내가 애들 박아놓고 말 잘 듣는 애들 그 뭐 비정규직 몇 명 뽑아놓고 하면 되지. 뭐 가맹점주들 처음 말 많은 애들 내가 데리고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우리 그 르노에 계신 안 국장님이 아침부터 열받아서 막 말을 하시잖아. 나 절대 자영업 안 해. 막. 이 나라엔 법이 없어. 진짜 분노의 그 진짜 이 어떤 요인인데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뭐냐면 그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또 법이 없는 건 아닌데 치밀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또 치밀한 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행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관리의 의지도 없어.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동안 너무 경제 발전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노조를 만들다 또는 그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좀 저희 힘들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월급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100% 뭐라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 레거시 언론이라 그러지 요새 유식한 말로. 레거시. 와 레거시 요새 그래서 백과사님이 쳐다봤어. 이게 뭔 소린가? 전통 미디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래. 기득권을 가진 미디어. 이들이 뭐라 그래?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항상 이렇거든. 이런 논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하고 법이 있어도 집행 의지도 없고 지금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게 진짜 해소가 안 되면 예.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많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요새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소리 들으셨잖아. 그죠? 원래 중산층은 없지 않았어요? 이런. 왜냐면 피라미드에서 이게 이 허리가 저도 커야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어디서 팟캐스트에서 없어. 들은 건데 중산층이라는 것은 사실은 발명품이래요. 산업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나온 발명품이 중산층이에요. 옛날에는 중산층이 없었대.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 뭐냐? 옛날엔 뭐야? 우리나라만 해도 양반. 노비잖아. 평민. 그치. 평민은 그지야 거의. 그 다음에 서양. 귀족 아닌 뭐야? 노예. 노예를 하긴 좀 그렇고 거기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평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귀족한테 빌어먹고 사는 거잖아. 아까 말했던 소장농 아니면 뭐 대장장이, 그 다음에 소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그 옛날에 했던 뭐 가죽, 뭐 이런 장인들, 옛날 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양반이나 귀족한테 붙어서 근근히 먹고 살던 그러니까 완전 양극단에만 존재했는데 산업혁명이 중산층을 발명했다. 괜찮았잖아. 괜찮아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은 어느 층에 속합니까? 그럼 대부분 다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중산층이 없어요. 요즘에는 사실. 제가 쿠쿠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진짜? 사장님은 본인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당연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산층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사장님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난 중산층 아니에요. 겨우 잘 봐줘야 중하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도 그러거든? 우리 와이프도 옛날부터 우리 하위야. 이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지 않아요. 내 지인들 중에도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자기를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못 사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양극화가 돼가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쿠쿠도 그렇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가 바뀌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쵸.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그게 다 무산돼 버렸고 쿠쿠 같은 경우도 오너 2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너 2세들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좀 있는 거 그래서 아닌가. 지금 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우리가 작게 보면 그 개인들의 비극이잖아요. 그냥 쿠쿠 점주의 비극, 아디다스 점주의 비극. 또 누군가 보면 쿠쿠 점주나 아디다스나 뭐 한동안 잘 살았네. 그랬으면 됐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빈곤층으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빈곤만 느끼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사라집니까? 분노가 쌓입니다. 그치. 특히 지금 화병.
쿠쿠 전존인들이나 아디다스 전존인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어떻게 돼? 소외된 장년, 노년이 돼버리는 거야. 경제활동 지역에서 쫓겨난 거지. 자연스럽게 은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쫓겨낸 거잖아요. 쫓아낸 거잖아, 소위 말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사실 난 태극기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이런 아니, 나도 부분에서. 이해는 해요. 아니, 이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동네 젊은이나 가족의 젊은이들이 이분들을 그 소외시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노인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야. 아니, 오너 2세, 40대 이런 애들 올라와. 50대 초반 이런 애들 올라와.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애들 꼴 보기 싫은 거야. 일단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직장 내에서. 그 다음 뭐야? 가맹점주들, 대리점주들, 수탁업자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 야, 우리 사업에 걸렸대. 가라. 야, 세불은,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 그치. 그러니까 이분들 쫓겨나면 어떻게 돼? 기분 더럽잖아. 내가 무능력자야? 그러면 이분들의 빈자리는 분노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 뭐 대안은 없어요? 해결책이나? 그런 게 참, 대안 해결. 그럼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쿠쿠다스는 맛있잖아. 그렇죠. 원래는 맛있지. 근데 달달한 해결책이 없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참 이런 말을 하면 맨날 우리 안 국장님이나 이 국장님 하는 말 있어. 너무 다크해. 너무 부정적인 얘기 하지 근데-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아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게 독성 높은 철학자분들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웃자겠느냐? 각오하고 싸우는 거라는 거야. 투쟁을 해라. 삶은 투쟁이니까. 자, 우리가 각오하면 사실은 뒤통수를 맞거나 또는 이렇게 갑질을 당하거나 해도 덜 슬퍼. 원래 세상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삶이 투쟁이지. 가끔 배신도 때리고 뒤통수도 까는 게 삶이잖아.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뭐 투쟁이라도 하면 또 화병은 좀 내려가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부는 덜 풀리잖아. 억울해, 덜 억울해. 덜 자, 억울해. 내가 분이라도 풀고. 가맹사업자가 됐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걸 보고도 가맹사업자가 되시는 분, 대리점주가 되시는 분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봤으니까 어떻게? 요런 데 가면 요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조심해야지. 라고 자기가 하는 태도랑 아니야, 본사가 그럴 리가 없어. 대명천지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했는데 뒤통수 빡 맞아봐. X 아파. 그거랑은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하세요. 각오를 하면 덜 슬프고요. 싸울 용기도 생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게 과격한 발언이고 이 네. 투쟁이란 말 자체도 그쵸, 그렇긴 그쵸. 하지.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현실이네요. 예. 진짜. 그래서 저는 요게 내 말이 아니고 한 유명한 그 정치인의 또는 학자의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좀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랬으면 참 긍정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인간 세상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항상 얘기하잖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쿠쿠다스 잘 풀리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쿠쿠 사장님 뵈러 갈 거잖아요. 가서 또 우리 쿠쿠 사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아유. 분도 좀 그렇죠, 내려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해 제발. 알았어. 뭐 나아질 거 생각하지 마. 알았어? 오늘의 만평 여기서 마치도록 아니야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뭐, 빠졌잖아. 뭐, 내가 요거 인용하고 끝낸다고. 알았어요. 그럼 자, 말해.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요거 인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잘라. 알았어. 빨리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좋으신 분, 이 철학자, 누구야? 덕성 높으신 분, 잘 몰라 나도. 이분의 말씀을 전하고 인사 마치도록 자, 할게요. 네, 그렇어요. 자, 우리의 삶은 투쟁이며 전진이다. 악에 대한 선의 투쟁, 부정, 불의에 대한 정의의 투쟁, 압제에 대한 자유의 투쟁, 사리 사욕에 대한 박애의 투쟁. 아이씨 말은 멋진데? 사리 사욕 누구야? 본사 들 그러지 마. 이분은 주세페 마치니라는 분이고요. 이탈리아 정치인이었고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는데 기여한 3대 인물 중에 하나구나. 인물, 삼걸이래. 3대 인물 중에 하나래요. 하여튼 이분은 그동안 사형 선고만 2번 받으셨대요. 투쟁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만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쿠 현장에서 밟는 걸로. 쿠쿠 현장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자, 고!